김진 선생님이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장재창 대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국채 및 우량 회사채는 언제쯤 투자하기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채권 시장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으신데 사실은 시장에 어떤 그 시세를 맞추거나 배팅을 해서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식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식, 그러니까 사이클이나 시장에 맞게 믹스해서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와 뭐 리츠와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씀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물론 어떤 종목을 하나 딱 맞춰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런 재미는 없지만 대신 위험률과 손실률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안 만든다 라는 면에서 자산 배분식 투자를 저는 권유를 드리는데, 그러려고 하면 채권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리츠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계신 게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모스트는 전형적으로 어느 자문사보다 다양한 상품을 믹스한 상태입니다. 외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희 고객들도 사실은 뭐 증권사나 이런 거 익숙하게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주식 위주로 하고 채권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가져가는데, 저희는 포트폴리오 안에 대체 자산만 뭐 다양하게 상당히 대체 자산만 따져도 리츠도 들어가 있는 리츠,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뭐 심지어는 탄소 배출권까지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채권도 중국 채권도 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가채도 저희가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놓고 구별을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그렇지 인모스트는 제일 다양한 상품 자산을, 다양한 자산을 믹스해서 활용하는 쪽에, 당연히 그거를 모든 포트에 다 담고 있지는 않고요. 포트마다 성격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당형 같은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체 자산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채권도 물가채나 중국채나 막 이런 것들로 되어 있지만 성장형 이 포트 안에도 대체 자산이 20% 이상 들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와중에 인모스트는 거꾸로 플러스를 막 엄청 내고 싶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체 자산만큼 그 비중만큼은 주식이 채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율을 다를 메꿀 수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이 손실이 나스닥이 30% 빠졌으니까 사실 개별 ETF들도 상당히 빠졌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를 플러스로 돌려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마이너스를 줄이는 역할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식의 자산 배분식 포트를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도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만 지나간 몇 달 동안 채권 시장은 미국, 한국의 국채 뭐 채권 시장 통틀어 채권 대학살이라는 1970년대 70년대에서 80년대로 가는 볼커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이 그때보다 못지않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주식 마이너스만큼 채권이 마이너스 난 거는 사실 드문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 언제 채권을 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사실 여러분이 채권을 왜 채권을 이모스는 채권을 투자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채나 중국채나 뭐 이렇게 또 지금만 그렇지 사실 1년, 2년 전에는 저희가 채권을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 채권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항상 뭐 때문에 채권을 가져가냐면 상관관계라는 게 반대,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은 안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거죠. 채권을 같이 가져가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땠어요? 그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상관관계가 예전엔 어땠냐면 역상관,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가면 채권은 올라가는 이런 역상관 관계 때문에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안전해진다는 게 마코비치의 이론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완전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 주식이 빠질 때 채권도 같이 빠지는 관계가 이번엔 아주 그냥 뚜렷하게 지금 적어도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100% 그리고 그 정도나 심각성도 채권 시장이 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하루에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오른 정도면 채권 마켓에서 일하는 채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한가를 막 맞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면 채권 수익률은 정말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지금. 몇 달 동안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좀 잠깐 내려왔다 또 엄청나게 상승했다를 그 변동성이 채권의 변동성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 이제 다 혼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채권 쪽에서도조차. 그러니 질문 주신 것처럼 채권 언제 투자하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관관계가 정의 상관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해결됐어야 되고 긴축이 해결됐어야 되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서 명확하게 컨센서스로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담보가 나와야 되고 긴축에 대해서도 이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예정 혹은 속도 조절이 명확해졌을 때 주식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채권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격 말하는 거고 금리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쉽지는 않은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 전문가들은 현재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금리 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정이에요. 오늘 밤에 75bp 자이언트 얘기도 사실은 월가에서는 CME 그러니까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8%죠. 예. 그럴 정도로 75bp가 아주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으로 보면요. 그러다 보니 9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75다, 50이다, 25다 세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들어가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양적 축소 때문입니다. QT라고 말하는 양적 축소는 구체적으로 실질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 금리가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오늘만 해도 26bp인가 오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4로 갔죠. 3.4까지 올라가 있는 그 상승에 26bp 더 됐겠네요. 그 상승의 상승분이 뭐가 올라서 그만큼이 올랐는지를 할 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텀 프리미엄이라는 기간 프리미엄,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또 하나는 그 실질 금리가 반영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올라가는데 매번 공평하게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물가가 반영돼서 금리가 오르고 어떤 때는 텀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10년짜리 투자할 때하고 20년짜리 투자할 때 금리 똑같이 받지 않죠. 정상적인 때는 더 장기적인 채권에 투자하려면 금리를 더 줘라. 내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버티라고 금리를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텀 프리미엄이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1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받는 이자는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이자를 받아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에는 반영되는데 거기다가 10년물 금리는 2년물 금리하고 다르게 경기 침체도 반영하잖아요.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니까 만약에 침체가 더 뚜렷해지면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도 내려오게 되죠.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는데도 2년물 금리는 충실하게 올라가지만 10년물 금리는 내려와서 무슨 일이 생겨요? 역전이 생기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양적 축소가 앞으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미국은 이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작도 안 한 양적 축소에 의한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가늠해서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그런가 하면 시장이 간단치 않은 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연준이 자이언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건 어디서 나타날 거냐면 그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전에보다 많이 나쁘게 보고 올해 말에까지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조금 올라갈 거라고 말한 다음에 금리는 올해 말까지 더 많이 올리겠다고 말하면 연준이 만약에 그렇게 발표하면 점도표에 나오겠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경제 성장률이 연말에 작게 나올 거라고 보는 뜻은 뭘까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금리는 3월 달에 올해 최종 금리가 올해 말까지 최종 금리가 1.7인가요? 이걸 시장은 지금 3.5까지 반영했는데 연준은 3월 달 발표한 게 최종이에요.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 두 번째 이제 다시 발표하는 거죠. 1.7에서 3.5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할 때 올해 최종 금리를 몇 프로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는 경기는 나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높일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일까요? 경착륙 가능성이 쭉 올라가겠죠. 제롬 파월은 계속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지난번엔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은 뭐냐면 연착륙이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될 경우 시장은 거꾸로 그러면 침체구나 라고 해서 적어도 오늘 시장에서는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FOMC가 끝나고 나서 2, 3일간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그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첫날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폭등했다가 다음 날은 부정적으로 해서 폭락했다가 이런 일을 지금만이 아니고 지나간 20, 30년 동안 매번 반복해서 특히 지금같이 예민한 시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오늘 내일의 장세를 보고 낙담하시거나 뭐 환성을 지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준의 의도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높아요. 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더 분명해진다면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나빠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겠죠. 어찌됐든 이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주식을 살 수 있을 때 채권도 살 수 있을 거다. 왜? 어떻게 그게 같이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원래는 따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60-40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연금하시는 분들 TDF 많이 하시잖아요. TDF가 무슨 이론을 근거로 했어요? 채권과 주식은 따로 움직인다. 지금처럼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안 떨어져서 방어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2023년, 25년에 은퇴하는 사람은 채권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2050년 2055, 2050 뭐 이렇게 2055년에 은퇴하는 사람은 주식은 많고 채권 적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은 반대로 간다. 혹은 그거보다는 주식이 크게 하락할 때 채권은 방어해 준다. 지금 같은 경우 2023, 2025, 뭐 2023 클래스는 없을 거예요. 2025. 그러면 채권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이때 왜 채권 거의 다 해놨을까요? 주식이 지금처럼 빠져도 채권은 오히려 오르거나 방어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망가졌잖아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제가 말하는 주식을 살 때 되면 채권도 살 때 됩니다 라는 말이 저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시지 말고 혹시 들으시다가 지금만 들으셨으면 앞에를 들어주세요. 무식한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채권과 주식이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 늘 그렇진 않죠. 이 관계가 이 역상관 관계가 깨진 거는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금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만큼 채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듀레이션이 긴 채권형 펀드들은 마이너스 20%가 허다분하게 많습니다. 믿어지시지 않으시겠지만 찾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